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10시 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상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어제 금리는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인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논리와 이성을 살짝 내려놓고 있다. 논리와 이성에서 이제 감성과 비이성의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금리가 5%를 터치했어. 무서워.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장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뭐 특별한 다른 이슈 같은 건 없었고요. 하여튼 금리를 주시하면서 높아진 금리의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실적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실적이 어떤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메이저 뉴스라고 해갖고 여기 몇몇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라 해서 쭉 나열된 게 있는데 여기서 뭐 20%, 10%, 막 15%, 12% 이렇게 빠진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급락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실적이 이렇게 뭐 안 좋아가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아무래도 이게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들이 좀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데 일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은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이번 주 내내 확인을 했네요. 이번 주 내내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이번 주 초에 저기 JP모건이었나 실적 발표한 거 그거 하나 괜찮았지 그 뒤로는 일단 계속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내용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안 좋은 쪽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11월 초까지 발표가 되는데 11월 초에 애플 발표되면서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는 마무리될 건데 다음 주는 IT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정도가 실적을 좀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IT 빅테크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대부분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죠. 비교적 고금리의 영향도 좀 적게 받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떨쳐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된다. 물론 대장 애플은 11월 달에 발표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좀 거시기하고 또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막연한 우려도 좀 거시기하고 또 그리고 참 전쟁도 막연하게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긴 합니다. 전쟁 때문에 딱히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 전쟁으로 인한 그런 뭐 안전자산 선호도 약하게 등장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 완전히 정석적인 안전자산 선호야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안전자산 선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솔솔솔 좀 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 현상도 조금은 섞여 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하여튼 중요한 건 감성적인 영역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감성적인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그래서 하루의 급등락이 좀 이렇게 하루에 움직이는 그런 등락률이 굉장히 일단 커졌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어젯밤 이제 저의 예상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어젯밤 보시다시피 대놓고 10년물 금리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고 미국 증시 개장한 이후에도 미국 증시 장중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증시는 반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증시는 공포를 조금 더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이 미국 증시는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더라고요. 저의 어젯밤의 예상은 그랬었는데요. 저의 어젯밤의 예상은 아시아 증시 열려 있을 때 한번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쯤 이제 엄청난 패닉은 끝나고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나왔을 때 하방 경직성 몇 번 정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아시아 증시에서 한번 패닉 나오고 약한 패닉
또 그리고 유럽 증시, 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까지 이렇게 패닉을 골고루 다 이렇게 보여준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키를 맞췄어요. 키를 맞췄습니다. 키를 맞췄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급락 폭락했으니까 야, 이제 월요일날 코스피는 죽었다. 월요일날 코스피 대폭락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시아 증시가 먼저 빠지고 뒤늦게 유럽과 미국이 좀 따라왔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이 나름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 날에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도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출발은 할 텐데, 근데 이미 제 생각에는 이 금요일 날 한번 좀 빠졌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 날 장중에 한번 쿵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다음 주는 어쨌든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건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됐건 일단 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은 뭐 약간의 뭐 타이밍은 저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좀 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은 뭐 일단은 좀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은 유효하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급락폭락 할 수도 있죠. 뭐 그 낮은 확률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하락이 좀 둔화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 지금 당장 급락폭락하기에는 그를 정당화시킬 이슈가 없다고요. 물론 이슈 없이도 급락폭락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쯤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빠지는 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뭔가 이슈가 필요해요. 뭐 은행이 망했다든가, 뭐 기업이 망했다든가, 경제 성장률 둔화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침체 우려라든가, 뭔가 악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없으면은 여기서는 하락이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반등 시도를 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이제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장이 아무리 비이성적으로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일단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악재는 없다. 당장 눈에 띄는 뭔가 악재, 그런 건 일단 없기 때문에 당장 급락폭락을 하기에는 뭔가 일단 좀 일단 뭐 그건 아닐 것 같다 라는 시나리오를 일단 세워보고요. 뭐 물론 뭐 지금 또 시장이 또 많이 빠졌죠, 그죠? 뭐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또 바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냐, 뭐 있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좀 아니죠. 왜냐면 뭐 바닥이니 반등이니 사실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은 그를 정당화하는 뭐 양봉이 나오거나 뭐 상승을 하거나 이게 어떤 기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당장 눈에 띄는 매수세 못 봤기 때문에, 뭐 물론 모릅니다. 월요일날 매수세가 뭐 등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세도 안 보이지, 또 그리고 그렇다고 급락폭락 할 것도 아니지, 그렇다면 그냥 뭐 찔찔찔찔찔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건 하나 제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은 조건 하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사실 뭐 미래 뭐 예측은 뭐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씩 그냥 경우의 수 따져보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뭐 가볍게 생각 정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가 뭐 단기 매매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야 뭐 말씀드리죠.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수익이나 누적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조금 오르나 내리나 여기서 뭐 그렇게 무슨 그렇게 뭐 저한테 큰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여기 비이성적인 구간이라 갖고 이게 이제 타짜의 영역인데 제가 타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냥 가볍게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뭐 듣는다라기보다는 얘는 왜 앞으로 하락이 둔화된다라고 하냐, 그 논리를 들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는 그렇다. 당장 시장이 급락폭락할 만한 악재는 없다. 악재 보이느냐? 악재 안 보인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걸로 이미 그거는 뭐 그 정도 악재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악재로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하려면 다른 새로운 악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근데 큰 악재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반등을 바라보기에는 매수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찔찔찔찔 빠지거나 뭐 하락이 둔화되거나 그러겠지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다음 주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를 했거든요. 키 맞추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들을 테스트를 하겠죠. S&P 이제 그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직전 저점이었죠. 직전 저점 자리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좀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 전 저점 진짜 중요한 자리는 사실 붕괴시킨 게 맞으나 여기에 영향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꼬리 부분에 영향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붕괴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 강화입니다. 이건 사실상 하락 추세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 영향을 완전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일은 뭐냐, 여기를 이제 테스트할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런 자리를 붕괴시킨 걸로 봐서 의미 있는 지지력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겠구나라고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정석적인 관점이 되겠죠.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비슷하죠. 나스닥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전저점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여기가 여기가 딱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지난번 직전 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지지선은 어젯밤에 붕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뭐 사실상 이제 하락할 거다. 얘도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일단 얘도 보시다시피 꼬리 부분에 이런 지지력을 약하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잘 봐야 된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다음 주는 여기 지지력 테스트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젯밤에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보여주면서 약간 좀 양봉이나 이런 거 정도는 보여줄 줄 알았는데, 타이밍이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강하게 빠뜨릴 것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못했다. 어제 하여튼 금리가 장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여튼 증시가 약하더라. 약간 좀 슈팅성 느낌도 좀 있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세계 증시는 그래서 조금 좀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힘을 좀 빡세게 쓰면서 단기 낙폭 과대의 냄새가 슬슬 나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물론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단기 낙폭 과대라고 하지만 단기 낙폭이 여기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뭐 평상시에 이 정도면 많이 했다라는 그런 구간까지는 일제히 다 진입을 한 겁니다. 이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의 이격도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나스닥은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4% 정도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는 건 그냥 일상의 영역입니다. 이 정도는요. 나스닥에서는요. 일상의 영역인데 근데 이제 일상의 영역에서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일상의 영역에서.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폭락이 이어지면 이제 그건 이제 일상의 영역이 아닌데, 아직까지 2점 몇 프로 정도 빠진 거는 단기 낙폭 과대의 냄새가 약간 정도 나는, 아직 그렇지만 일상의 영역에 있는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지지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락이 둔화가 되거나 반등을 시도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주들도 약하고, 하여튼 러셀 지수도 굉장히 약하고, 미국 증시 사이좋게 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는 심각하죠. 이제 하락 목표치 열렸다고요. 저기 밑에까지 전저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러셀 지수 이런 것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대하죠.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많이 이번 주에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 같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다들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지지선 부근까지 약간 좀 힘을 좀 단기적으로 좀 쓴 상황에서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락 둔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증시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하고 금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인데요. 애플 보시다시피 잘 빠지고 있죠. 애플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중요한 지지선 자리 부근까지 거의 왔습니다. 하지만 잘 빠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죠. 하여튼 어젯밤에 애플이 장 초반에 강하길래 반등하겠거니 했는데 이게 빠지네요. 그죠? 장 초반에 찔끔찔끔 좀 강하더니 하여튼 약했다. 그래서 하락 마감했다. 빅스가 20에 지금 돌파 한착했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전일 20 돌파 한착하고 어젯밤은 20에 대한 지지력을 재확인하고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저항이 잘 없어요.
뭐 물론 뭐 저항이 잘 없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까지는 24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일단 가볍게 열려 있다. 24 정도에 지금 여기 보시면 긴 봉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여기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그럭저럭 잘 빠지고 있습니다. 딱히 뭐 엄청나게 뭐 낙폭이 과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낙폭이 좀 과대한 거는 뭐 먼저 빠졌던 뭐 코스피나, 그죠? 그래도 낙폭이 좀 센 것 같이 보이는 거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증시 정도 먼저 빠졌던 친구들이 낙폭이 조금 좀 부담스럽죠.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져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다 싶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이제 어젯밤에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여기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조금만 더 빠지면 되는데 그래도 한 몇 프로 정도 더 여유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목표치는 열려 있는 가운데 잘 빠지고 있다. 근데 보시면 얘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대하다는 생각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되거나 뭐 아니면 뭐 투매가 나오거나 뭐 근데 솔직히 투매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뭐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쯤 했으면 이제 뭐 반등이 나오거나 뭐 하락이 둔화되거나 뭐 그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대부분 다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낙폭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드려봤습니다. 금리는 조정 나왔죠 어젯밤에. 이게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루 쉬어가 버리면은 이 또 이렇게 또 상승 에너지를 또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죠? 뭐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에너지가 조금 회복이 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뭐 차분하게 잘 올라간다. 당장 대폭등 시킬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분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시의 고통도 그러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추세적으로 좀 천천히 이 시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뭐 증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천천히 빠질 것 같은 뭐 그런 시나리오로 일단 잘 가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뭐 하여튼 급락폭락하고 시장이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만한 금리가 갑자기 뭐 폭등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일단 차분하게 좀 더 시장이 아직까지 차분하게 잘 제갈길을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일단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금리 그죠? 하여튼 그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있다. 오히려 저런 게 금리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해서 채권 수급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개인들이 여기서 미국 개인들이든 아마 한국 개인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한국 개인들도 그렇고 미국 개인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채권 투자를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채권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젯밤 5%를 터치하고 이렇게 빠지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가 엄청났을 겁니다. 매력적이다라는 핑계로.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개인들이 자꾸 채권을 사주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뭐 한국 증시에서 많이 보셨죠?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에는 개인들만 빨간불이 쭉 들어와 있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그런 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의 상승세는 차분하게 더 이어질 것 같다. 급등했던 피로감을 약간이나마 이렇게 급등했던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있는 거 보니 차분하게 잘 올라갈 것 같다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려면은 이슈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재료가 있어야 여기서 더 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재료는 없죠. 그리고 2년물 금리는 뭐 계속해서 뭐 보시다시피 올해 3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혼란해요. 위쪽으로 갈 것처럼 했지만 가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아직도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2년물 금리는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2년물 금리는 뭐 거의 방향성이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냐 이 정도면 뭐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 알 수 없는 상태로 한 주를 또 마무리했네요. 달러는 어젯밤에도 약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제 어떤 분이 리플에 그 댓글을 작성해 주셔갖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주쯤 전에 미국에서 셧다운 이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45일짜리 셧다운 예방 법안 뭐 그런 걸 그런 걸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셧다운 이슈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 거죠, 그죠? 셧다운 이대로면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좀 설명력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 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다. 전 세계 금리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 금리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달러는 그래서 지금 약간 힘을 잃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미국 정부의 신뢰도 문제, 미국 정부는 셧다운 이슈라는 걸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셧다운 이슈는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 셧다운 이슈 나봐요. 그러면 지금 환율 1,500원 가고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국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똥배짱 플레이가, 그런 진짜 엄청나게 배짱 부리는 플레이가 그게 셧다운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런 달러의 약세를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렇다고 이제 아래쪽으로 막 많이 가지도 않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달러의 방향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좀 오리무중한데 여전히 달러가 강한 추세는 뭐 일단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죠. 어젯밤엔 어쨌든 금리 떨어졌으니까 뭐 달러 떨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달러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려봤습니다. 내용 다 봤고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약한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약한 거, 그죠? 강한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고. 그리고 국제유가는 결과적으로 여기 89달러 일단 아직 못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는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뭐 82에서 한 89달러 정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노는 거 아니냐. 89를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죠? 천연가스는 뭐 보시다시피 맛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지난번에 상승이 속임수였나? 솔직히 완전히 속임수일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힘을 잘 모았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일단 방향성은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이 몇 달 동안 모았던 에너지가 이걸로 끝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근데 당장 시장은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천연가스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 매수 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다 봤고요. 그죠? 한국 증시 뭐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이미 이제 금요일 날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하락했다고 해서 더 빠진다라고 해서, 물론 저점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으나 선물 320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요. 아마, 그죠? 아마 제 생각에 320 부근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5월달 직전 저점에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일단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급락폭락했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금요일 날 한국 증시가 좀 아침에 거의 전 종목이 대폭락하는 그런 패닉을 좀 살짝 맛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래서 막 풋옵션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막 수급에 좀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야 그래도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어젯밤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국 증시 또 하락했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혹은 지금 주말 이 순간에 맞는 미국과 유럽 증시를 확인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그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가 이 극악으로, 진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상황이고 좀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왜 지지난주쯤 금요일 날이었나? 그 사례 한번 말씀 좀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국 고용지표 나왔을 때 어땠나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미 좀 빠져놓은 상태인 거고, 어느 정도 빠졌었고,
여기서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증시에 악재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나왔다는 건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그때부터 증시는 반등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지금도 약간 한국 증시가 보면 그런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세계 증시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가 특히 좀 이런 거에 좀 더 해당이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모두가 어두운 생각을 할 때다. 모두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심리적으로 그게 치달을 때가 바로 그 월요일날 아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증시의 하락은 제한되고 개인들이, 그래서 패닉, 어떤 급락 폭락을 생각하면서 풋대박을 노렸던 투자자들이 좀 뒤통수를 맞는 게 월요일 날이 아닐까라는 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그냥 어디까지나 좀 가볍게 들으시고요. 하여튼 지금은 타짜의 영역입니다. 지금 뭐 매매에 자신 없고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요. 하여튼 추세는 지장이 없다.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는 거고, 뭐 딱히 뭐 급락 폭락 이런 것도 뭐 의미 있는 급락 폭락, 어떤 시세를 끝낼 만한 그런 급락 폭락도 지금 안 보이고 그런 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하락 진행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